오늘도 색다른 직업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만의 특별한 직업 이야기, 내일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동아인 여러분. 내일을 부탁해의 이색 직업 전문가 아나운서 김민영, 옛 직업 전문가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네요. 그러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선영씨, 무슨 고민 있어요? 오늘따라 되게 지쳐 보여요. 딱히 고민이 있는 건 아닌데 할 일은 산더미인데 할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기만 해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때가 좋은 거라면서 저한테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선영씨의 청춘이 보기 좋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쩌면 못 견딜 것처럼 힘든 그 순간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때일지도 모른다잖아요. 나중에 지나면 아름다울지 몰라도 저는 정작 지금은 너무 지치는걸요. 정해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머리 아파 죽겠어요. 매사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지는 마요. 심각하게 접근하는 것이 꼭 정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겠죠. 과제든 다른 해야 할 일이든 오늘부터 머리를 좀 가볍게 하고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잘 생각했어요. 그래도 상황이 좋지 않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해서는 안 돼요. 자칫하면 후회할 결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럼 노래 듣고 내일을 부탁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트와이스의 트룻. 뭐라고 말할까 두근두근 떨리네. 머리를 묶을까 바람들과 다르게 아무렇지 않아 했지만. 선영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직업 주제에 대해 말해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정보랍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잖아요. 정보사회라고 할 만큼요. 그래서 그런지 현대에는 정보와 관련된 직업이 많은 것 같은데 과거에는 어떤 직업이 있었던 거죠? 오늘 제가 소개할 직업은 바로 유랑가수입니다. 유랑가수요? 유랑가수라면 떠들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직업이 왜 정보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바로 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 때문이랍니다. 유랑가수는 새로운 것이나 중요한 세상사를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일을 했어요. 한마디로 그들이 부르던 노래 가사에는 세상의 이슈가 가득 담겨 있던 거죠. 단순히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니는 직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던 직업이었네요. 네, 이들은 노래 가사로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노래 사이사이에 이야기를 낭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노래 가사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도 정보를 전달했군요. 안 그래도 정보를 전달하기에 노래는 너무 짧은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또한 이들은 아코디언 연주자와 함께 다녔답니다. 아코디언 연주에 맞춰 노래를 하고 유랑가수가 이야기를 낭독하는 동안 연주자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거뒀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유랑가수들은 주로 어디에서 정보를 구해온 건가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해서 정보가 많았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들은 15세기 말에 유행하기 시작한 신문에서 정보를 가져오기도 하고 여행 중에 들은 이야기들을 각색하여 가사로 만들기도 했답니다. 생각해보면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얻은 정보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등히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야기들을 각색한다고요?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정보들은 아니었겠군요. 네, 이들도 이 일로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상업성을 띨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과장되게 만들거나 감동적이도록 각색을 했답니다. 요즘에도 정보의 왜곡이나 과장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또한 아무나 정보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 정보의 객관성도 결여되고 있고요.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었군요. 네, 또한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유랑가수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나요? 자주 원숭이를 대동하거나 연미복, 삼각모자 등 일반인과는 다르게 보이도록 독특한 복장을 했다고 해요. 역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영씨, 혹시 유랑가수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에도 유행하는 가사가 있었나요? 요즘 노래들은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잖아요. 유랑가수들이 불렀던 노래에는 살인, 강도 같은 범죄와 관련된 가사와 자연재해에 관련된 가사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 노래 가사들을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가요?
저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 괜히 무섭고 그렇던데. 좋아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은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안도감을 느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한 재앙들이 자신의 마을이나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서 안도감을 얻은 거죠. 그렇군요. 그럼 현재까지 전해져 오는 노래들은 없는 건가요? 요즘의 가요처럼 중독성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불렀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정확히 전해 내려오는 노래들은 없어요. 하지만 낭만주의 시대에는 유랑 가수들의 노래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발라드인 모리타트풍의 노래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유랑 가수들은 정보 전달자이자 싱어송라이터였던 거네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영씨, 이러한 유랑 가수들이 왜 사라지게 된 거죠? 신문이나 책들이 훨씬 더 대중적이게 되면서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한층 더 쉬워졌잖아요. 그로 인해 굳이 돈을 주고 그들의 노래를 들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렇군요. 하긴 돈 없이도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누가 돈을 주고 정보를 사겠어요. 오늘 제가 소개할 직업은 정말 과거에는 꿈도 못 꿨을 직업이랍니다. 얼른 노래 듣고 와서 소개해 줄게요. 투애슨의 하루 같은 1년. Let's go. 오늘도 이렇게 난 stay 멈춰 있는데 세상은 너무나 빨라. 어제와 같은 오늘도 난 past it over. 조금도 노래 듣고 왔으니 빨리 소개해 주세요. 오늘 민영씨가 소개할 현대 직업은 뭔가요? 오늘 제가 소개할 직업은 바로 검색기획 전문가랍니다. 검색기획 전문가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포털 사이트에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면 검색한 키워드에 맞는 웹문서들이 정리되어 나오잖아요. 이런 웹문서들이 조직적으로 정리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검색기획 전문가랍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항상 검색을 이용하면서도 편하다고 생각만 했지 이런 것을 정리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검색기획 전문가는 본래 웹에서 새로 만들어진 사이트를 찾는 수준의 서퍼라는 직업이 발전한 것이랍니다. 서퍼가 새 사이트를 찾는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들은 특정 웹문서들이 어떻게 검색되어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까지 기획하죠.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단어의 검색만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던 게 바로 검색기획 전문가 덕분이었군요. 그런데 민영씨, 이들은 웹문서를 어떠한 과정으로 정리하는 건가요? 정보가 담긴 웹문서가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이 문서를 검색해도 좋을지 판단한답니다. 다음으로 검색 결과에 나타내기로 결정했다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구성 요소를 정하게 돼요. 어떤 구성 요소들을 정리하는 건가요? 해당 사이트의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검색 결과의 화면에는 어떤 것을 띄울 것인지, 사이트의 글은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인지 등을 정한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람들이 정보를 찾을 때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정말 신중하게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정하면 검색기획 전문가가 할 일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획한 요소들이 실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자와 협의하여 실제 검색 결과 화면을 만든답니다. 이때 웹 디자이너와도 협의해 사용자들이 가장 편하도록 최종 마무리를 하죠. 이러한 과정이 다 끝나면 우리가 새로운 웹페이지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제가 사용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업이라 그런지 더 재미있는 직업 같아요. 선영 씨 말처럼 검색기획 전문가는 모든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업이라 봐도 무방하답니다. 생기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직업이었던 거죠.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빠르게 생성되고 그만큼 빠르게 소멸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또한 이들은 사용자들이 언제 어떤 키워드를 검색창에 넣을지 알 수 없고 특정 키워드의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빠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비상대기 중일 때가 많다고 해요. 뿌듯한 만큼 힘든 직업이군요. 그런데 민영씨, 이러한 검색기획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바탕이 필요한가요? 문헌정보학, 통계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기는 하지만 요즘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공만을 바탕으로 인력을 채용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필요한 자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검색기획 전문가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하는 자질이 바로 스피드랍니다. 스피드는 1초에도 몇백, 몇천 개의 글이 올라오는 현대에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자 이 직업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죠. 에휴, 저같이 여유롭고 느릿느릿한 사람들은 못하겠네요.
이 직업은 저 말고 다른 동아인들이 도전해보는 걸로 해요, 우리. 네, 그럼 노래 듣고 2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이콘의 지몬미. 같은 자, yeah. 항상 날 기다렸지만 I was gone, I was gone. 바보같이 나를 믿지 마. 지역의 문화와 이색 직업이 만나는 시간. 이색 직업 그리고 그 직업과 관련된 문화를 파헤쳐드립니다. 문화에 빠진 직업. 오늘 민영 씨가 소개해줄 세 개의 이색 직업은 뭔가요? 빨리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소개할 직업은 중국의 프로웨딩 들러리랍니다. 웨딩 들러리요? 웨딩 들러리는 대부분 신부의 친구들이 하지 않나요? 맞아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프로웨딩 들러리를 고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랍니다. 최근 중국 결혼식을 보면 신랑 신부의 옆에서 귓속말로 이것저것 귀뜸해주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프로웨딩 들러리랍니다. 이러한 프로웨딩 들러리는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들러리처럼 신부의 옆에서 신부를 챙겨주는 일만을 하는 건가요? 괜히 프로라는 말이 부탁했어요. 이들은 혼례 풍습, 절차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의 친족 관계까지 파악하고 결혼식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임기응변에 잘 대처하는 일을 한답니다. 예전에 중국의 결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혼례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중국은 유계라는 6가지의 혼례 절차가 있어서 더 복잡하더라고요. 이러한 복잡한 혼례 문화를 처리해주는 일을 하는 거군요. 네,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만큼 중국의 결혼 시장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 웨딩 업체에서 제공한 프로웨딩 들러리 서비스가 중국의 복잡한 혼례 문화에 적합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민영 씨, 책에서 본 건데 우리나라는 친구들에게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라는 의미로 나 국수 언제 먹게 해줄 거야? 라고 하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워낙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중국도 국수와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땡, 정답은 사탕이랍니다. 결혼이 기쁨과 달콤함을 안겨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국에서는 결혼식 날 하객들에게 사탕을 준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탕 언제 먹게 해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요. 뜻마저 되게 달콤하네요. 몇 년 뒤부터는 제가 선영 씨에게 저 말을 써먹어야겠어요. 딱 기다려요. 네, 그럼 노래 듣고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프로씨의 나쁜 기억. 알게 됐어 이기적인 내가 널 힘들게 했단 걸. 하지만 너는 몰라 내 진짜 맘을 못 봐. So girl listen to me. You know that? Listen. 매번 돌려서 말했지 괜한 내 존심 때문에.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벌써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아쉬워요. 하지만 다음 시간이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난 직업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이신 PD, 기술의 유니언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영,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